녹정기, 김용 원저, 제사권 사장. 4. 미녀 귀신. 벼랑간 멀리서 한 무더기에 밝은 빛이 나타나더니 천천히 움직였다. 위소 보는 속으로 깜짝 놀라 생각했다. 도깨비불이다. 도깨비불이다. 그 한 무더기에 밝은 불은 점점 가까워졌는데 알고 보니 하나의 등불이었다.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은 백이의 여자 귀신이었다. 위소보는 재빨리 두 눈을 감았다. 그러자 발걸음 소리도 가냘프게 들리더니 그 백이의 여자 귀신은 자기 앞에 이르러 멈춰 서는 것이 아닌가. 그는 놀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 되어서 전신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한데 한 소녀의 음성이 웃음을 띤 어조로 묻는 것이 아닌가. 그대는 어째서 눈을 감고 있나요? 그 소리는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나를 놀라게 하지 마시오. 나야 감히 그대를 쳐다볼 수가 없소이다. 그 여자 귀신은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내가 7구멍에서 피를 흘리며 혓바닥을 내밀고 있을까 두려운 모양이죠? 하지만 그대는 눈을 떠서 한번 바라보기나 하세요. 위소보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나는 그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겠소. 그대는 봉둔한 발에 7구멍에서 피를 흘릴 것이 아니겠소? 뭐가 보기 좋겠소. 그 여자 귀신은 깔깔거리고 웃더니 그의 얼굴에 대고 훅 하고 한번 불었다. 그 한 번 분 숨결이 그의 얼굴에 와닿자 약간 따뜻한 감이 있었고 또 열기는 하나 그윽한 향기가 실려 있었다. 위소보는 왼쪽 눈을 뜨고 살짝 바라보았다. 어렴풋이 하얀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눈썹은 초승달처럼 가늘었고 입술은 작았으며 웃는 얼굴은 그야말로 꽃과 같았다. 그 즉시 위소보는 두 눈을 커다랗게 떴다. 그러고 보니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청순한 소녀의 얼굴이 아닌가. 나이는 14살 정도 되었으며 쌍갈래로 머리카락을 닦고 있었는데 싱글벙글 웃으며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위소보는 크게 마음이 놓여서 물었다. 그대는 정말 귀신이 아니오? 그 소녀는 미소했다. 나는 물론 귀신이에요. 목매달아 죽은 귀신이에요. 위소보는 가슴이 쿵쿵하며 크게 뛰는 것을 느끼고 놀람과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그 소녀는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대가 악인을 죽였을 때는 그토록 대담하더니 어찌하여 목매달아 죽은 귀신을 대하게 되었을 때는 이토록 담이 적어지게 되었나요?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사람은 두렵지 않소만 도깨비는 두렵소. 소녀는 다시 깔깔거리고 웃더니 물었다. 그대는 어떤 혈도를 짚었나요? 위소보는 말했다. 내가 알았으면 좋겠소이다. 그 소녀는 그의 어깨 뒤쪽지를 몇 번 주물렀다. 그리고 그의 등을 가볍게 3번 후려쳤다. 그러자 위소보는 두 손을 대뜸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팔을 들고 2번 휘저은 후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대는 혈도를 풀 줄 아는구려. 그거 정말 잘 되었소. 그 소녀는 말했다. 나는 배운 지 얼마 안 돼요. 오늘에야 처음으로 그대의 몸에다 시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위소보의 겨드랑이 아래쪽과 허리 쪽을 몇 번 주물러 주었다. 위소보는 훌쩍 뛰어 일어나며 웃었다.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간지러운 것이 두렵소. 이렇게 되어 그의 두 다리에 봉해졌던 혈도마저도 이미 풀어지게 되었다. 그는 두 손을 내밀고 웃으며 말했다. 그대가 나를 간지럽혔으니 나도 그대를 간지럽혀 주어야겠소. 그러면서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 소녀는 혀를 내밀고 용용 죽겠지 하는 얼굴을 했다. 그런데 그 얼굴은 무척 귀여웠으며 조금도 사람들에게 두려운 감을 안겨주지 않았다. 위소보는 손을 뻗쳐 그녀의 혀를 잡으려고 들었다. 그 소녀는 재빨리 머리를 틀어서 피하더니 깔깔거리고 웃었다. 그대는 이제 목매달아 죽은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나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에게는 그림자가 있고 또 뜨거운 숨을 내쉬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지 귀신이 아니잖소?
그 소녀는 눈을 부릅뜨고 정색해서 말했다. 나는 강시이지 귀신이 아니에요. 위소보는 어리둥절해졌다. 등불 아래에서 보니 그녀의 얼굴은 발그레하면서도 희고 고왔다. 그리하여 웃으면서 말했다. 강씨는 다리를 구부릴 줄 모른다오. 그리고 말도 할 줄 몰라요. 그 소녀는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여우 요정일 거예요. 위소보는 웃었다. 나는 여우 요정을 두려워하지 않소. 그리고 속으로 약간 의심을 금할 수 없었다. 혹시 그녀는 정말 여우 요정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등 뒤로 돌아가 보았다. 그 소녀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천년 묵은 여우 요정이에요. 도술이 깊기 때문에 꼬리가 없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와 같이 아름다운 여우 요정이라면 그대에게 홀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소. 그 소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더니 손을 뻗쳐 손가락을 자기의 얼굴에 갖다 대고 부끄럽지도 않느냐는 신용을 하면서 말했다. 부끄럽지도 않아요? 조금 전에는 귀신을 겁내서 어쩔 줄 모르더니 이번에는 그야말로 남의 덕을 보려는 말만 하네요. 위소보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강시였고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이 귀신이었다. 그리고 여우 요정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 거기다가 소녀가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 방이나 목건병보다 사람에게 더 친근감을 안겨주었다. 더군다나 그녀는 강남의 말씨를 쓰고 있어서 방이나 목건병 두 소녀의 운남 말씨보다 듣기가 더 좋았다. 그리하여 그는 웃으며 말했다. 소저, 그대의 이름은 뭐라고 하지요? 소녀는 말했다. 나는 쌍하라고 해요. 한 쌍 할 때 쌍자예요. 위소보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거 잘 되었구려. 그런데 한 쌍의 비단신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쌍의 버선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구려. 쌍아는 웃으며 말했다. 냄새나는 버선도 좋고 비단 신발이라고 해도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개공공, 그대는 온몸이 젖어 있군요. 매우 불편할 것 같으니 저쪽으로 가서 마른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난처한 일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세요. 위소보는 물었다. 무슨 일인데 난처하다는 것이요? 쌍아는 말했다. 이곳에는 남자의 의복이 없어요. 위소보는 그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고 대뜸 안색이 변해서 속으로 생각했다. 이 집안에는 모두 여자 도깨비들 뿐이로구나. 쌍아는 등롱을 들고 말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위소보는 주저하며 망설였다. 쌍아는 문 쪽으로 가더니 고개를 돌리고 그를 기다리며 미소했다. 여자의 옷을 입는 것에 대해 운수 사납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럼 이렇게 해요. 그대는 침대 위에 누워 계세요. 그러면 내가 빨리 옷을 다려서 말려드리겠어요. 위소보는 그녀의 얼굴 표정이 부드럽고 또 알뜰한 태도를 보고는 감히 거절할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녀를 따라 방문을 나서며 물었다. 나의 동료들은 어디로 갔소이까? 쌍아는 두 걸음 늦춰서는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면서 나직이 말했다. 셋째 작은 마나님께서 분부하셨어요. 무슨 말이라도 그대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그대가 약간의 음식을 들게 된 이후에 셋째 작은 마나님께서는 직접 그대에게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위소보는 그렇잖아도 무척 배가 고팠던 참이라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뜸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을 느꼈다. 쌍아는 위소보를 데리고 어두침침한 낭하를 걸어서 어느 방 앞에 이르렀다. 그 방 안에는 탁자 위에 촛불이 켜져 있었다. 그 방에는 탁자와 침대가 있었는데 매우 간결하게 꾸며져 있어 깨끗한 편이었고 침대 위에는 이부자리가 깔려 있었다. 쌍아는 이부자리 한쪽을 들치고는 모기장을 내려놓은 후 말했다. 개공공, 그대는 침대 위로 올라가 옷을 벗어서 나에게 던져주세요. 위소보는 그 말대로 침대 위로 뛰어 올라서는 옷과 바지를 벗고 이불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리고 옷과 바지를 밖으로 내던졌다. 쌍아는 받아들더니 문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내가 요기할 것을 가져오겠어요.
그대는 달콤한 종자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짭짤한 종자를 좋아하세요?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배가 고파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날 지경이니 흙모래로 빚은 종자라도 나는 3개나 먹을 수 있을 것 같소. 쌍아는 웃으면서 나갔다. 위소보는 그녀가 나가고 방 안이 조용해지며 촛불이 춤을 추는 것을 보자 또다시 두려운 마음이 치솟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아이고 야단났다. 여자 귀신들이 사람에게 국수나 작은 물만두를 먹이게 되었을 때 사실 먹이는 것은 지렁이나 송충이라고 했다. 나는 속임수에 넘어갈 수 없지. 잠시 후 위소보는 구수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쌍아는 두 손으로 나무쟁반을 들고 팔을 들어 모기장을 젖혔다. 위소보는 접시에 4개의 껍질을 벗겨놓은 종자가 있는 것을 보고 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설사 지렁이나 송충이로 빚은 것이라 하더라도 먹고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젓가락을 들고 먹기 시작했는데 입 안으로 들어가자 그 감미로움은 뭐라고 견주어 말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2개 반을 먹고 입을 열었다. 쌍아, 이 종자는 호주의 종자처럼 맛이 정말 좋구려. 절강성 호주에서 나는 종자는 쌀이 부드럽고 또 들어가는 것이 많아서 처나무쌍이라 일컬어지고 있었다. 양주에서도 호주의 종자를 파는 가게가 있었다. 여춘원에 놀러온 손님들은 때때로 위소보에게 그와 같은 호주의 종자를 사러 보내기도 했다. 종자는 전체를 종려나무 잎이나 대나무 잎으로 싸놓았기 때문에 위소보가 훔쳐먹기는 원래 무척 어려운 노릇이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종자의 한 모퉁이를 짜듯이 해서 조금 떼어 맛보고는 했다. 그러나 북쪽으로 간 이후 호주의 종자를 먹을 수가 없었다. 쌍아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는 듯 말했다. 그대는 정말 음식을 먹을 줄 아는가 보죠? 호주의 종자를 다 알아보다니요. 위소보는 입으로 씹으면서 애매모호하게 말했다. 이것이 정말 호주의 종자요? 이곳 어디에서 이런 호주의 종자를 살 수 있소? 쌍아는 웃었다. 산 것이 아니라 여우 요정이. 히히히. 여우 요정이 술법을 써서 변하게 만든 거예요. 위소보는 칭찬의 말을 했다. 여우 요정의 신통력이 광대하구려. 그러다가 갑자기 장 셋째 날이 등 한패거리의 사람들이 생각나 한마디를 덧붙였다. 수명은 하늘처럼 높더라. 쌍아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는 천천히 드시도록 해요. 나는 가서 그대의 옷을 다려다 드리겠어요. 그리고 한 걸음 옮기더니 물었다. 두렵지 않으세요? 위소보는 마음속으로 느끼는 공포를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그러나 역시 조금은 무서운지라 말했다. 빨리 돌아오구려. 쌍아는 대답했다. 네. 얼마 후 위소보는 뿌지직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바로 쌍아가 시뻘겋게 달군 숯을 다리미에 받쳐들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바지와 옷을 탁자 위에 놓고는 한편으로는 다리면서 한편으로는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마도 위소보가 혼자 있으면 두려울까 걱정하는 눈치였다. 4개의 종자 가운데 2개는 짭짤했고 2개는 달았다. 위소보는 3개의 종자를 먹고 나자 더 먹을 수가 없어서 말했다. 이 종자는 정말 맛있군. 그대가 싼 것이요? 쌍아는 말했다. 셋째 작은 마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제가 쌀 때 조금 거들었죠. 위소보는 그녀의 말투가 강남 사람들의 말투인 것을 보고 속으로 움직이는 바가 있어 물었다. 그대들은 호주 사람인가요? 쌍아는 주저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옷은 다 되어가요. 개공공께서 셋째 작은 마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스스로 그녀에게 묻도록 하시는 게 어때요? 그 말은 부드러웠으며 상의하는 투여서 공손하다면 무척 공손한 말투라고 할 수 있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좋소. 그렇게 해서 나쁠 게 뭐 있겠소. 그리고 그는 모기장을 들추고 그녀가 옷을 다리는 것을 보았다. 쌍아는 고개를 쳐들고 그에게 빙그레 웃어 보이고는 말했다. 그대는 옷을 입지 않았는데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위소보는 갑자기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몸을 일으키며 부르짖었다. 나는 뛰어나가 보겠소. 옷을 입지 않아도 감기는 걸리지 않을 터이니 말이오. 쌍아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위소보는 대뜸 이불자락 안으로 파고들어서는 머리 위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닌가? 쌍아는 그만 킥킥 웃으며 재미있어 했다. 밥을 한 끼 먹을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쌍아는 옷을 다 다려서 마른 옷을 모기장 안으로 뒤밀었다. 위소보는 옷을 입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쌍아는 그를 도와 단추를 잠그고 다시 조그만 나무 빗을 꺼내서는 그의 머리카락을 빗어주고 머리카락을 닦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그녀의 몸에서 10개 풍기는 그윽한 향기를 맡고 속으로 크게 기뻐서 말했다. 원래 여우 요정은 이토록 좋은 사람이었구려. 쌍아는 입술을 깨물고 웃으면서 말했다. 뭐가 여우 요정이고 여우 요정이 아니고예요. 듣기 싫어 죽겠네. 나는 여우 요정이 아니에요. 위소보는 말했다. 아, 이제 알았소. 신선이라고 말해야지 여우 요정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쌍아는 웃었다. 나는 신선도 아니에요. 그저 나이 어린 하녀에 불과해요. 위소보는 말했다. 나는 나이 어린 태감이고 그대는 나이 어린 하녀이니. 우리 두 사람은 그야말로 남의 시중 드는 사람이라 짝이 퍽 어울리는 것 같구려. 쌍아는 말했다. 그대는 황제를 시중 드는 사람인데 제가 어찌 그대에게 견줄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천지 차이예요. 그러는 동안에 머리를 다 닦게 되었다. 쌍아는 말했다. 저는 나리들의 머리를 따아보지 않았어요. 제대로 따았는지 모르겠네요. 위소보는 따은 머리를 가슴 앞으로 옮겨 살펴본 후 말했다. 참 잘 따았소. 나는 머리 닦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대가 매일같이 내 머리 닦는 것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소? 쌍아는 말했다. 나는 그와 같은 복을 타고나지 못했어요. 그대는 대영웅이세요. 내가 오늘 그대에게 한번 머리를 따아주는 것은 그야말로 전생에서 쌓은 복이라 할 수 있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너무 겸손해하지 마시오. 그대와 같이 어여쁜 사람이 나의 머리를 따아주는 것이야말로. 내가 전생에서 17개 이상의 대목탁을 두들겨서 부순 덕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오. 쌍아는 얼굴을 살짝 붉히고 나직이 말했다. 저는 진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대는 사람을 조롱하는군요. 위소보는 말했다. 아니요, 아니요. 나 역시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오. 쌍아는 빙그레 웃고 말했다. 셋째 작은 마나님께서는 개공공께서 원하신다면 수고스럽지만 뒤에 있는 대청으로 가셔서 잠깐 앉았다가 나오시라고 하는군요.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런데 그대의 셋째 작은 나리께서는 집에 안 계시오? 쌍아는 음하더니 나직이 말했다. 돌아가셨어요. 위소보는 이 집안에 많은 영당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그만 가슴속이 서늘해져서 더 묻지를 못했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 뒤에 있는 조그만 화청으로 가서 앉았다. 쌍아는 즉시 한 잔의 뜨거운 차를 날라왔다. 위소보는 불안스럽게 생각되어 다시는 그녀에게 농담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발걸음 소리가 가볍게 들리더니 판자벽 뒤에서 전신에 소복을 한 젊은 부인이 나왔다. 개공공, 이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깊게 읍을했다. 매우 깍듯한 예의였다. 위소보는 급히 발례하고서 말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젊은 부인은 말했다. 개공공께서는 자리에 앉으세요. 위소보는 그 젊은 부인이 약 26, 7세 되는 나이로 얼굴에 지분을 바르지 않아 안색이 창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두 눈가가 발그레한 것을 보면 조금 전까지 울었던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런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비록 음산한 생각이 들었지만 10중 8구 상대방이 귀신이나 도깨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위소보는 고분고분 대답했다. 네. 그리고 그는 몸을 비스듬히 하여 의자에 앉아서 말했다. 셋째 작은 마나님,
호주의 종자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더군요. 그 젊은 부인은 말했다. 돌아가신 부군의 성은 장 씨예요. 셋째 작은 마나님이라는 칭호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개공공께서는 궁 안에서 몇 년을 보내셨죠?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조금 전 어둠 속에서 어느 여인이 나타나 오베를 죽인 일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내가 죽인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 후 그녀들은 곧 나이 어린 하녀인 쌍하에게 종자를 보내 내가 먹도록 해주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번에 건 것은 제대로 걸었구나. 그와 같이 생각하면서 그는 대답했다. 불과 1년 남짓합니다. 장부인은 말했다. 개공공께서 간악한 재상 오배를 친히 죽인 경과를 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위소보는 그녀가 오배를 간악한 재상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더욱더 마음을 놓았다. 이는 그야말로 손에 가장 높은 끝발의 패를 쥐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니 상대방에서 어떠한 패를 내놓든지 간에 자기 쪽에서는 절대 진리가 없고 기껏해야 비기는 패를 쥐고 있을 때의 심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강희가 어떻게 하여 오배를 잡도록 명령했고 오배가 어떻게 반항했으며 나이 어린 태감들이 와르르 달려들었으나 어떻게 오배에게 몇 사람 죽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여 향로에 재를 뿌려 그의 눈을 멀게 한 이후 사로잡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했다. 다만 강희가 칼을 꽂아 오배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오배의 의표를 찌르고 등에다가 매섭게 칼질을 했다는 말로 바꾸었다. 장부인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듣기만 했다. 그러다가 위소보가 향로에 재를 뿌려 오배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칼로 등을 찌른 후 구리 향로를 들어 오배의 머리를 쳐서 오배를 사로잡게 되었다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위소보는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듣는데 익숙한지라 어디서 멈추어야 하고 어디서 소리를 높여야 하는 등 요령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 일은 그가 친히 겪은 일이라 여러 가지 자세하고도 상세한 내용을 무척 그럴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거기다가 거짓말을 살짝살짝 보태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소보가 그 당시 오배를 잡을 때보다 더욱더 아슬아슬했다는 느낌을 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장부인은 말했다. 알고 보니 그랬었군요. 바깥의 소문은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개공공의 무공이 뛰어나서 오배와 300여 초나 싸운 이후 개공공께서 절초를 써서는 그를 제압했다고 하더군요. 오배가 만주 제1용사라고 일컫는 점을 생각할 때 개공공의 무공이 아무리 고강하다 하더라도 역시 나이가 좀 어리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싸우게 된다면 100명의 소개자라 하더라도 그 간악한 도적의 적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부인은 물었다. 그 후 오배는 또 어떻게 해서 죽었지요?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셋째 작은 마나님은 10중 8구 여자 귀신이 아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무림의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생고생해서 따온 돈을 대번에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솔직히 어떻게 하여 강희가 그를 보내 오배를 살펴보게 했으며 또 어떻게 하여 천지회 사람들이 강친왕부로 공격해 들어오게 되었고 자기는 그 사람들을 오배의 부하인 줄 잘못 알게 되어 또 몸을 돌보지 않고 뇌옥으로 기어 들어가서는 오배를 죽이게 된 사정을 일일이 이야기했다. 그리고 최후의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고 보니 오배의 원수인 천지회 청목당의 영웅호걸들이었어요. 그들은 내가 오배를 죽인 것을 보고는 저에게 매우 겸손하게 대했으며 그들을 대신해서 큰 원수를 없애주었다고 하더군요. 장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개공공은 그래서 진 총타주의 총애를 받아 제자로 들어가게 되었고 또 천지회의 청목당 향주가 된 것이군요.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모두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보는 것일까? 그러나 그는 대답했다.
저야 뭐 멍청해져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천지회의 청목당 향주가 된 것도 이름뿐이지 실제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는 장부인이 천지회와 우군이 되는지 적군이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애매모호한 한마디를 해둔 것이었다. 장부인은 깊이 생각해보더니 물었다. 계공公께서 당시 그 뇌옥에서 오배를 죽일 때 어떤 초식을 사용했나요? 저에게 펼쳐보일 수 있나요? 위소보는 그녀의 눈초리가 형형이 빛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는 정말 요사한 데가 있다. 내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큰 소리를 쳤다가는 10중 8구 들통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역시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그는 즉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저에게 무슨 초식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들어 신용을 하며 설명했다. 당시 저는 혼비백산에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몇 번 찔러댔죠. 장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계공공, 마음 편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그녀는 몸을 일으키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쌍아, 왜 개화당을 가져다가 계공공에게 맛보도록 대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녀는 위소보에게 절을 한 이후 내당으로 들어갔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녀가 나에게 개화당을 대접하려는 것을 보면 아기를 품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역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이 셋째 작은 마나님은 보기에 여자 귀신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쩌면 그녀의 도술이 깊어서 귀기를 드러내지 않는지도 모른다. 쌍아는 내당으로 들어가더니 푸른 꽃무늬에 높다란 발이 있는 자기로 된 쟁반을 들고 나왔다. 그 쟁반에는 많은 개화당과 송자당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쌍아는 미소하며 말했다. 계공공 많이 드세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자기로 된 쟁반을 탁자 위에 놓고 내당으로 들어갔다. 위소보는 화청에 앉아서 적잖은 개화당과 송자당을 먹었다. 그리고 그저 빨리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다. 한참 후 갑자기 옷자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문 뒤 창가 병풍 옆에서 많은 시선이 몰래 그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모두 여인들의 눈동자였다. 어둠 속이라 사람인지 도깨비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워 그는 그만 소름이 쫙 끼쳤다. 갑자기 늑수그레한 여자의 음성이 기다란 창문 바깥쪽에서 들려왔다. 계공공, 그대가 간악한 도적 오배를 죽여 우리 여러 집안의 피 맺힌 원한을 갚아주셨구려. 이와 같이 커다란 은덕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소이다. 곧이어 기다란 창문이 열어 젖혀졌는데 창밖에는 수십 명이 하얀 옷을 입은 여인들이 땅에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깜짝 놀라 급히 답례했다. 그런데 그 문 여인들은 고개를 땅바닥에 대고 쿵쿵 소리가 나도록 큰절을 했다. 위소보 역시 큰절을 했다. 갑자기 기다란 창문이 닫혔다. 그리고 노파의 음성이 들렸다. 은공께서는 너무 예의를 차리지 마십시오. 우리 미망인들은 그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기다란 창문 밖의 문 여인들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크게 일었다. 위소보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것을 느끼고 한참 동안 기다렸다. 그제야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그 여자들은 모두 흩어진 것이다. 그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했고 아니면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도대체 사람인가 도깨비인가? 아무래도. 그러고 있는데 장부인이 내당에서 걸어 나오며 입을 열었다. 계공공, 너무 놀라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이곳에 모여서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오배가 해친 충신의사들의 유족이랍니다. 모두들 계공공께서 오배를 친히 죽여 우리의 원수를 갚아준 것을 알고 그 은덕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소보는 물었다. 그렇다면 장 셋째 나리께서도 역시 오배에게 해침을 당했나요? 장부인은 고개를 숙였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며 밤낮으로 기회를 보아 원한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간악한 악적이 그토록 빨리 죗값을 받아 개공공의 손 아래 죽을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제가 무슨 공을 세웠겠습니까?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지요. 쌍아는 그의 옷보따리를 들고 나와서 탁자 위에 놓았다. 장부인은 말했다. 개공공, 그대의 커다란 은덕은 실로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이곳에서 잘 대접을 해야 사리에 맞겠지만 홀로 사는 사람들이라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상의한 끝에 약소 하나마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이나 표시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공공께서는 노자가 풍부하고 몸에 또 거액을 지니고 있으니 우리 시골 사람들은 개공공이 마음에 드실 만한 물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 총타주의 막내 제자이니 우리의 얕은 무공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난처하네요. 위소보는 그녀가 매우 점잖은 말만 골라 하는 것을 보고 말했다. 겸손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실례를 무릅쓰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의 동료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요? 장부인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다. 그렇게 물어보시니 감히 대답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러나 은공께서 알게 된다면 손해만 볼 뿐 득이 없는 일입니다. 그 몇 분의 은공 친구들은 우리들이 모든 능력을 다해서 그들의 몸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지요. 그들은 이후 은공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소보는 더 물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쳐들어 창문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어째서 날이 밝지 않을까? 장부인은 그의 뜻을 아는 듯 물었다. 은공께서는 내일 어디로 가실 작정인가요?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장로 3이라는 늙은이와 주고받은 말을 그녀는 이미 모두 들었을 것이니 더 속일 필요는 없다. 나는 산서성 오대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장부인은 말했다. 여기서 오대산으로 가려면 길이 가깝지 않습니다. 중도에 어떤 풍파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우리가 은공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쪼록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소보는 웃었다. 남이 호의로 주는 물건을 저는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장부인은 말했다. 그럼 잘 되었군요. 그리고 그녀는 쌍아를 가리켰다. 이 아이 쌍아는 저를 따른 지 몇 년이나 되었으며 일을 매우 잘하는 편입니다. 우리들이 은공에게 드리겠으니 은공께서 데려가셔서 이후 은공을 시중들게 하십시오. 위소보는 놀람과 기쁨을 함께 느꼈다. 그녀가 자기에게 주겠다는 선물이 사람이라고는 짐작도 못했던 것이다. 조금 전 쌍아는 자기를 시중들지 않았는가. 옷을 다리고 머리를 따주어 자기로서는 적지 않은 기운을 아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아름답고 눈치 빠른 나이 어린 하녀가 곁에 있어준다면 정말 무척 즐거운 일이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오대산으로 가는 도중에 반드시 태평무사하리라고는 볼 수 없었다.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데 나이 어린 소녀를 데리고 있으면 매우 불편할 것 같아 말했다. 장 부인께서 그와 같이 귀중한 예물을 저에게 주신다는 것은 정말 고맙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을 하려고 했으나 첫째로 남이 준 선물을 어찌 거절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로는 그와 같이 훌륭한 하녀를 정말 놓치기가 아까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이때 쌍아는 고개를 숙이고 얌전히 자기를 훔쳐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의 시선을 의식한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는데 얼굴이 발그레해져 있었다. 장부인은 물었다. 은공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위소보는 말했다. 내가 오대산으로 가서 할 일은 대개 무척 까다로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소저를 데리고 간다면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장부인은 말했다. 그 점은 문제 없습니다. 쌍아의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솜씨는 퍽이나 민첩하답니다. 결코 은공의 무거운 짐이 되지는 않을 것이니 그 점에 있어서 안심을 하십시오. 위소보는 다시 쌍아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녀의 칠한 듯 검은 눈동자에서는
열렬히 바라는 빛이 떠올라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쌍아, 그대는 나를 따라가고 싶소? 쌍아는 고개를 숙이고 나직이 말했다. 셋째 작은 마나님께서 공공을 시중들라 하셨으니 자연. 셋째 마나님의 분부를 들어야겠지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는 원하지 않소? 아마도 위험한 일을 당하기 십상일 것이요. 쌍아는 말했다. 저는 위험이 두렵지 않아요. 위소보는 미소했다. 그대는 나의 두 번째 묻는 말에 대답을 했지만 첫 번째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구려. 그대가 위험이 두렵지 않다는 것은 부인이 나에게 내주었기 때문이고 그대 마음속으로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소? 쌍아는 말했다. 부인이 저에게 깊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공공께서는 우리 장씨 집안에 커다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부인께서 저에게 공공을 시중들라 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정성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공공이 저를 잘 대해주지 못한다면 저의 운명이 고달픈 것이라 하겠지요. 위소보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그대의 운명은 매우 좋을 것이요. 결코 고달프지는 않을 것이요. 쌍아는 입가에 방긋하니 엷은 미소를 띄었다. 장부인은 말했다. 너는 은공에게 인사드려라. 이제부터 너는 개공공의 사람이니라. 쌍아는 고개를 쳐들었다. 갑자기 눈가를 붉히며 먼저 장부인에게 꿇어 엎드려 큰 절을 올리고 입을 열었다. 셋째 작은 마나님, 저는. 그녀는 두 번이나 저는 했을 뿐 나직이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장부인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개공공은 젊은 영웅이시다. 그리고 너를 잘 대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젊어서 명성을 떨친 분이니 너는 잘 모시도록 해라. 네. 그리고 몸을 돌려 위소보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위소보는 말했다. 겸손해할 것 없소. 그리고 쌍아를 부축해서 일으켰다. 보따리를 풀어 한 꾸러미의 명주를 꺼내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것을 나와 첫 번째로 상봉하는 예물로 합시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한 꾸러미의 명주는 적어도 3, 4천 양의 은자에 해당된다. 그러나 하녀를 사려면 수십 명의 하녀들을 한 군데에 모아봐도 쌍아처럼 귀엽지는 못할 것이다. 쌍아는 두 손으로 받고서 말했다. 공공,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목에 걸었다. 구슬에서 빛나는 보광이 번쩍거림에 따라 그녀의 청초한 얼굴에 아름다움을 더해주었다. 장부인은 말했다. 은공께서는 오대산으로 몰래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연히 알아보려고 하십니까? 위소보는 말했다. 물론 몰래 알아보는 것이죠. 장부인은 말했다. 오대산에는 각 절간의 분파가 있으며 청왕으로 나누어진답니다. 그야말로 호랑이가 엎드려 있고 용이 웅크린 곳이라 할 수 있으니 은공께서는 반드시 조심을 하시도록 하세요. 위소보는 말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를 은공이라 부르시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후로는 저를 소보라 불러주십시오. 장부인은 말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길을 가는 동안 조심하도록 하시오. 이제 미망이는 멀리 전송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쌍아에게 말했다. 쌍아, 내가 문을 나서게 된 이후에는 이장씨 집안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후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옛 주인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바깥에서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우리 장씨 집안에서는 너를 두둔하지 못하니 그리 알아라. 이 한마디 말을 하는 태도는 매우 정중했다. 쌍아는 대답했다. 장부인은 다시 위소보에게 절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 보니 창호지에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날이 점점 밝아오고 있는 것이다. 쌍아는 내려가더니 보따리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위소보의 보따리마저 함께 등에 메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우리 떠납시다. 쌍아는 말했다. 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안색이 차분해졌다. 그리고 끊임없이 후당 쪽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장부인과 헤어지는 것이 퍽이나 섭섭한 것 같았다. 그녀의 두 눈이 발그레해진 것으로 보아 조금 전 틀림없이 운 것이 분명했다. 위소 보는 대문을 나섰다. 쌍아는 뒤를 따랐다. 이때 큰 비는 멎어 있었다. 그러나 산개울물은 매우 거셌으며 도처에서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위소보는 수십 걸음 나아가서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그 큰 집 쪽을 바라보니 뽀얀 물 한 개가 담장과 집 모퉁이를 뒤덮고 있었다. 다시 수십 걸음 나아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을 때 희뿌연 것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젯밤의 일은 정말 꿈만 같군. 쌍아, 부인이 최후로 그대에게 한 몇 마디 말은 무슨 뜻이지? 셋째 작은 마나님께서는 이후 공공에게만 시종될 뿐.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녀들의 장씨 집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그 동료들이 어디로 갔는지 너는 이제 나에게 이야기하도록 해라. 쌍아는 어리둥절해져서는 말했다. 네. 공공의 그 동료들은 본래 모두 우리들이 구해냈습니다. 장로삼과 그 수하들은 모두 우리에게 잡혀 있었지요. 그 후 신룡교에 무서운 인물이 나타나서는 한꺼번에 모조리 잡아가 버렸습니다. 셋째 작은 마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여자이니 그와 같이 거친 남자들과 손을 쓰기가 거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을 반드시 이긴다고 할 수 없으니 잠시 동안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달리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공공의 몇 분 친구들을 구해내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신룡교의 사람들은 우리가 양보를 하자 떠나고 말았죠. 떠날 때는 몇 마디 인사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위와 목건병의 처지에 대해 그는 걱정이 되었다. 쌍아는 말했다. 셋째 작은 마나님은 신룡교의 수령에게 그대의 그 몇 분 동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수령은 응낙을 했지요.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었다. 신룡교의 그 녀석들은 아마 말을 개방귀처럼 할 거야. 그러나 다른 도리가 없지 뭐. 그리고 다시 물었다. 셋째 작은 마나님은 무공을 할 줄 아시오? 쌍아는 말했다.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매우 뛰어나답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바람만 불어도 자빠질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무공이 뛰어나다는 것이지? 그녀가 정말 무공이 뛰어나다면 셋째 작은 나리께서 어찌하여 오베에게 죽음을 당했을까?